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는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자로 이렇게 흑농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한자를 보고 또 우리의 작품인 한청문감에서 또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기는 이제 한청문감의 표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한자를 이제 대륙에서 발음을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룽룽으로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했고요. 따로 이제 우리말로 이 의미를 표기하지는 않고 이렇게 효색, 몽롱모로 이렇게 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빛이 이렇게 몽롱한 모습, 이렇게 흑농농의 그런 모습, 그 표기법을 이렇게 이제 한자로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새벽의 어두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흑농농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오치 청문감의 이런 가치가 굉장히 있는 작품인데 이 오치 청문감을 우리가 이제 다 완벽하게 파악은 못할지라도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한 청문감이 있어서 오치 청문감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청문감을 잘 보고 또 이렇게 오체 청문감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오체 청문가는 말 그대로 이 청나라의 학문의 결정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체이지만 그 전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만주문자와 한자가 되어 있는 이체의 작품도 있고 또 한자와 이 만주문자와 몽고자까지 있는 또 삼체의 작품이 있고 또 사체 작품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사체법 대장경에서 배우는 이 팁의 문자를 써주는 경우까지 이렇게 사체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체까지 있는 작품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오체 청문감이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의 이 한글을 갖다 넣고 조선시대 한청문감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면은 저절로 육체 청문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재밌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한청문감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와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만주문자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 발음 슈아라모라고 되어 있지요. 수에다가 아래에서 슈아라모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글자가 이 발음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글자가 이렇게 이 샤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파벳 발음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파르훈, 바르훈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수아리야머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발음을 이제 붙여서 이 슈아랴머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의 이제 그런 발음의 표기가 좀 우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만주문자를 만주문자로 또 표기하는 그런 만주문자의 음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로 표기했을 때는 우리가 한글만 가지고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한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 문제점. 그러기 위해서 반자법이 나온 것처럼 이 만주문자를 어떻게 그러면 그 음가를 정확하게 표기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의 한글로 표기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작품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이 한청문감의 그 표기법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이 팁의 문자가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무튼 또 현대 과학 기술이 또 발전하고 팁에서의 또 문물이 또 전해지면서
티베 문자에 관심도도 높아지니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런 것들도 좀 작품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베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당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표기한 알파벳을 보면은 이렇게 스노 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와 나를 합쳐서 오의 글자를 위에다가 표기를 한 걸 보면은 이 T의 문자를 이렇게 분해해서 이제 보면은 그 규칙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 T의 문자의 그 표기법을 배워서 또 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알파벳의 표기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의 문자도 이제 현대 과학 문명으로 또 구현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랭으로도 이 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에서 이 티베 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티베 문자 밑에다가 오치 천문감 작품에는 이렇게 만주 문자로 그 문자를 표기했기 때문에 이 티베 문자를 모르는 만주 학자라 하더라도 또 그 만주 글자를 보고 또 그 글자를 음가를 또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만큼 이 노력을 했고 청달 학자들의 그런 이 학문의 깊이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몽골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울연, 이 하랑귀 이렇게 뭐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자가 이렇게 우르가 되겠고요. 울 되겠고 이렇게 두 번째가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상당히 좀 긴데 하랑귀 이렇게 이 만주 문자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의 그런 음가를 보고 이 하나하나씩 글자를 분해해 가면서 보면은 글자가 눈에 보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담자를 배우면서 익혔던 실담자와 알파벳의 그 규칙을 또 만주 문자나 몽고 문자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이 만주 문자, 이제 몽고 문자 이후에 또 만주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몽고 문자를 익히면서 또 만주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주 문자를 익히면서 또 몽골 문자를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자가 상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이제 많이 쓰지도 않고 우스갯소리로 뭐 시험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취직 시험에도 사항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개의 문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전통 문자를 굳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은 문자를 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오체 청감의 본래의 문자를 빼고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한글이라든지 또 이렇게 알파벳 표기로만 있다 치면은 이걸 가지고 100년을 공부한들 글자 하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또한 구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글자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글자를 보는 이제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거는 티베 문자, 이거는 만주 문자, 이거는 몽골 문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전의 작품을 보고 읽을 수가 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본래의 문자와 또 현대 후학 학자들이 밝혀놓은 수많은 음가의 그런 규칙들을 또 공부를 하고 또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학문이 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본래의 문자를 입력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또 그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또한 이 만주 문자나 이 몽골 문자는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쓰여져 있는 세로의 방법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서적들이 가로쓰기를 하는 바람에 세로 쓰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출판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만주 문자, 몽골 문자를 더 잘 안 씁니다. 또 이
가로쓰기를 하면서 이런 문자를 써버리면은 이 간격이 넓어진 관계로 또 이 인쇄비도 많이 들고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로쓰기를 해버려서 심지어는 이 만주 문자나 몽골 문자를 가로쓰기 해가지고 글자를 눕혀놔 버립니다. 그러면은 책을 돌려서 봐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본래의 문자처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위아래로 좀 써주는 것이 좋고요. 물론 실시담자는 위아래로 써도 되고 가로쓰기를 해도 물론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이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는 이렇게 가로쓰기를 해줘 세로 쓰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작품의 완전한 그런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본래 문자를 이해하기 쉽게 그 책에 쓰여진 그대로의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이 세로 쓰기와 함께 이 보기 좋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계속 시간을 내서 보고 또 직접 원전을 보시다 보면은 학문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밥을 새끼 날마다 찾아가면서 뭐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이 찌는 것이고 또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문도 매일매일 새끼 밥 먹듯이 찾아서 보다 보면은 저절로 공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이고 또 노력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차카타이 문자로는 글자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 수비 사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은 긴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글자가 조합이 되는 글자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쓰여집니다. 이 아랍어 문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글자체가 이 글자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자를 보면은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카타이 문자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체 천문감의 단어가 방대한 만큼 또 학문의 수준도 방대하고 그 많은 단어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고전의 세계에 부족한 그 단어, 어휘의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대한 작품은 국가나 연구기관이나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문의 풍토를 올리고 또 실담하게 학문을 올리기 위해서 또 이 특별하게 큰 마음을 먹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